안녕하세요. 유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이런 사립고등학교의 입시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서울과학고, 한산과학고 두 곳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과 입학 담당관 활동을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내신 성적, 중학교의 교과 성적과 서류평가, 면접평가로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학교 추천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을 내신 학생만이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및 내신 산출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입학 담당관들이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실시를 위해서 서류 평가에서 합격한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어떻게 면접을 할 것인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 담당관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면접평가를 면접관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를 통과한 성적과 면접평가를 통과한 성적을 바탕으로 최종 합격자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꿈과 끼 영역과 인성령을 통합하여 3,000자 내의 범위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자기주도 학습 과정, 체험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및 핵심 인성 요소 관련 내용 중심으로 3,000자 이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걸로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및 진로 계획 평가의 인성 영역 평가를 통하여 2,000자 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한 내용은 전공 및 진로, 학습 과정, 인성 영역들을 학교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 평가는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특히 과학고등학교가 과학, 수학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 수학 등에 대한 창의성, 잠재력, 수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과학, 수학 영역을 통합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응시자의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수학, 과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질문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학고등학교에서 면접을 할 때에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수상실적, 영재교원, 교육 및 수요 여부, 부모의 사회, 경제적 기회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면접은 실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6개 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국제고 등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로 1.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60점과 면접 40점으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2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 전형 방법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선발합니다. 이때 내신 성적은 영어만 반영됩니다. 영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개 학교의 영어 성취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영어 성취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A등급은 40점을 주고 B등급은 36점을 주고 C등급은 32점, D등급은 28점, E등급은 24점을 듭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의 성취도 평가가 90점 이상이면 모두 A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성적은 모두 A가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7결은 무단 결석이 없으면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영어 내신과 7결로
160점을 반영하고요. 면접 평가를 그 다음에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점수, 꿈과 끼와 인성 영역 점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외국어 국제고등학교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할 자기소개 내용은 자기주도학습 영역, 꿈과 끼의 영역과 인성 영역을 통합하여 1500자 띄어쓰기를 제외합니다. 띄어쓰기에 포함된 것이나 띄어쓰기를 제외한 1500개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영역 꿈과 끼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작성하면 되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봉사, 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정 및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작성할 때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자기주도 영역에서는 1000에서 1200제 정도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 영역은 300제에서 500제 정도로 작성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면접평가 방법은 자기주도학습 영역 자기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성 영역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점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자사고는 경희고 등 11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가 있는데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서 광역자사고와 다르게 선발하게 됩니다. 먼저 광역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사고는 1단계 추첨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해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면접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면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자기소개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동일하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으로 평가하는데요. 글자 수가 외국어 국제고등학교는 1500개이지만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는 1200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작성할 내용들은 권학 이념과 연계해서 지은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이 특정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그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가 어떤 권역 이념인지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성 영역은 핵심 전형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의 면접평가는 외국어나 과학과 동일하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평가하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등을 위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앞서 설명드린 광역 자유로운 사립고와 다르게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7개월 성적으로 1.5에서 2배수 정도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서로 면접 점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서로 면접 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고등학교의 자기소개서는 앞서 설명드린 광역자사고랑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글자 수가 광역자사고는 1200개인데 하나고등학교는 1500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할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 역시 하나고등학교의 권학 이념과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작성하면 되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면접 평가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위주로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서 질문으로 평가하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의 활동 실적,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기소개 의미와 작성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자사고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주도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한 학교별 특성,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의 특성에 연관시켜서 그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작성하면 되고요. 또한 한학을 포함 자사고는 그 학교의 설립 이념, 건합 이념을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포함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영역에서는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전주, 규칙 준수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증 및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수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생, 학생 여러분들이 국제고나 위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를 쓰게 되는데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쓰기 전에 무조건 쓰기보다는 의미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발견, 우리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 학습과 학성에 관련돼서 그 질문을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쓰면 좋을지 그걸 생각하고, 또한 진로에 대한 설계, 내가 왜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지 그 진로에 대한 설계를 고민한 다음에 작성하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 통일감 있게 작성하라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쓰지 말고 어떤 목적을 가졌다면, 예를 들면 건학이념을 관련돼 쓰게 된다면 그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맞게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부를 할 때 진로 계획이라든지 학업 기획 같은 부분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키워드를 설정한 다음에 그 키워드에 맞게 맞춰서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쪽에서 작성 방법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논리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도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글이 논리적인 글로 짜임새 있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구성 있게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글들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잘 작성하는 것이 내가 왜 이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중심으로 해서 첫 문장을 핵심적으로 작성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장은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을 많이 써보지 못해서 글을 쓰다 보면 글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간결하게 또 구체적으로 문장을 작성할수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번 작성한 자기소개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3번 정도 다시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퇴고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성한 자기소개를 바탕으로서 항목별로 요구사항을 지켰는지 그 항목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소개 작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성, 진실성,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성은 객관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술성이라는 것은 지나친 미화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진솔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은 자기의 여러 가지 군더더기 같은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를 쓰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점과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글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소개를 썼다면은 혹시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가 너무도 미화했던지 너무도 잘 보이기 위해서 썼다면은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진솔하게 서술하는 쪽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일관성이라는 진로 목표의 틀 안에서 항목별 내용이 일관되게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 쓸 때 우리 학생들이 쓰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 모집 요강에 모두가 포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아래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꼭 우리 자기소개 쓸 때 염두에 두고서 이런 내용들은 자기소개에 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토익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한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익이 몇 점이라든지 경시대에 응시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쓰게 되면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담지 않게 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 성적을 구체적으로 여기 예시되는 것처럼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성적이 몇 점이라는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 공공에서 주최하는 공공경시대에 참가해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시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때 꼭 이런 외부 활동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토익 같은 공인 외국어 같은 성적을 절대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기 제시한 문구처럼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의 영어 능력 인증시험을 봐서 우수했던 부분들, 이 영어 인증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성적이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출신 성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 제시한 내용 중처럼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검사장인 것을 나타내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부모님의 중에 주인들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소개서에 언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꼭 그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쓰지 말아야 하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많은 자기소개서 쓸 때에 브라인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공공이란 것은 자기가 출신 학교의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암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예시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 쓸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고, 외고, 자사고의 입시 전형 유형과 자기소개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 여러분, 과학고, 외국어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입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중학교의 자율학교제와 2014학년도에 변화되는 입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